안녕하세요. KGSO 1단계 물리학 7차 시 전기력과 전기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기장과 전기력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전기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물체를 마찰해서 물체가 전기를 띠는 현상에 대해서부터 우선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첫 차시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물체가 전기를 띠는 현상을 우리는 대전이라고 얘기합니다. 물체가 대전이 되면 자유전자가 이동한 것이고 자유전자의 이동으로 인해서 그 물체 전체가 플러스가 전기를 띠게 될지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기를 띤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전기력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전기력은 다른 힘들과는 다르게 두 종류의 힘이 있습니다. 우선 첫째, 같은 종류의 전하들 사이에서 서로 밀어내는 힘이 존재하는데 이를 우리는 서로 밀어낸다라고 해서 청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종류의 전하들 사이에서는 항상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하는데 이를 우리는 끌어당기는 인력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그럼 전기력의 크기와 방향을 설명해주는 쿨롱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785년 쿨롱은 실험적으로 정지된 두 대전입자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에 관한 법칙, 즉 쿨롱의 법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쿨롱의 법칙은 두 전하들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두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고 전하가 떨어진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는 성질을 찾게 되고 또 이 두 전기력은 대전된 두 입자를 잇는 선을 따르는 방향을 가지더라라는 걸 설명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예로 들면 이렇게 서로 같은 종류의 전하가 있을 때 더 중심선을 서로 직선으로 연결했을 때 서로 같은 종류의 전하니까 서로 밀어내는 힘,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종류의 전하끼리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쿨롱의 법칙을 정량적으로 나타내면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때 R이 두 지점 사이의 거리, 전하 사이의 거리의 제곱분의 각각의 전하량의 크기를 곱해주고 이때 앞에 붙은 K는 이 쿨롱의 법칙에 의한 이 전기력을 구하기 위한 상수가 되겠습니다. 이 상수의 값은 대략적으로 그냥 9 곱하기 10의 9승 뉴턴 제곱미터 퍼 제곱 쿨롱 정도입니다. 자, 그럼 쿨롱의 법칙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R만큼 떨어져 있는 두 전하 Q1, Q2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F다 라고 했을 때 두 전하 사이의 거리가 2R로 2배가 되면 전기력의 크기는 어떻게 되는가를 조사하는 겁니다. 두 전하 Q1, Q2의 사이 거리가 R일 때 전기력의 크기는 다들 구할 수 있으시죠? F는 KR 제곱분의 Q1, Q2입니다. 이때 두 전하 Q1, Q2 사이의 거리가 2R이 되기 때문에 전기력의 크기는 어떻게 되죠? 4R 제곱분의 Q1, Q2가 되고 원래 두 전하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에 얼마? 4분의 1배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처음에 작용했던 전기력의 크기는 지금의 4분의 1배에 불과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력의 특징이기도 한데 어떤 한 전하가 다른 전하들과 상호작용할 때 같이 운동하고 있을 때와 같은 말입니다. 이 전하에 작용하는 R자 힘은 다른 전하들이 가는 힘에 당연히 벡터 합이 됩니다. 그래서 벡터를 합한다고 해서 전체 다 더하기가 되는 건 아닌 거 알고 있으시죠? 그래서 벡터 연산 방법을 통해서 합력을 구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하량이 하나는 플러스 4.0 곱하기 10의 - 6승, 하나는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의 - 6승 쿨롱인 두 채구를 접촉시켰다고 했습니다.
두 개, 하나는 플러스 마이너스 접촉시키면 전자들이 이동을 해서 마이너스 전하를 가진 것들이 이동을 해서 두 도체구가 평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 두 개의 도체구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그 전체 도체구의 전하량은 두 개를 더한 것, 즉 4에서 1.6을 뺀 거가 되기 때문에 두 도체구의 총 전하량은 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쿨롱입니다. 그 다음에 두 도체구가 똑같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똑같이 절반씩 각각의 도체구에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각 도체구에는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쿨롱씩 전하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이때 1.2m의 거리를 떨어뜨리고 전기력을 구하라라고 했습니다. 전기력의 크기는 쿨롱의 법칙에 의해서 R제곱분의 Q제곱입니다. 여기에다가 내가 필요한 값을 넣으면 R은 1.2m, Q는 각각이 동일하게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쿨롱입니다. 이를 계산하면 힘은 K, 쿨롱 상수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쿨롱 제곱, 제곱미터 제곱인데 여기에 K값,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K값을 한번 넣어보면 F는 K가 9 곱하기 10의 9승 뉴턴 제곱미터 퍼 제곱쿨롱이니까 여기에다가 위에서 계산한 10의 마이너스 12승 쿨롱 제곱 퍼 제곱미터를 구하면 넣어서 계산하면 두 도체구 사이에서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뉴턴이 되고 이때 두 도체구는 둘 다 플러스 전하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을 가지기 때문에 전기력의 방향은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하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기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물리에서 항상 뒤에 장이란 말이 붙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대표 중에 중력장도 있습니다. 이 장이란 말은 사실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기장이라는 것은 사실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우리가 전기장. 그러면 비슷하게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은 자기장,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은 중력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그 특정한 힘이 작용하는 공간을 우리가 그 전기장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전하가 존재하면 전하 주변에 형성된 공간의 물리적인 특징을 우리는 전기장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전하가 존재하기만 하면 그 전하는 전기적 성질을 띠기 때문에 그 전하 주변에 반드시 전기장이 형성이 됩니다. 근데 전기장이 형성이 됐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그건 다시 역과정으로 이 공간이 전기장인지 아닌지 알아보려면 대전된 전하를 가지고 오면 됩니다. 대전된 입자,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를 가지고 왔을 때 그 전하가 힘을 받으면, 전기력이라는 힘을 받으면 그 공간은 전기장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힘을 받지 않으면 그 공간은 전기장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하량이 Q인 전하가 받는 전기력의 크기가 F라고 할 때 전기장의 세기 E는 일렉트릭 필드니까 전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네, 전기장의 세기는 단위 전하가 받는 전기력의 크기이기 때문에 Q분의 F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전기력의 크기. 그래서 전기장 E가 되고 E는 Q분의 F가 되고 이때 전기장의 단위는 힘의 단위인 뉴턴, 전하량의 단위인 쿨롱, 그래서 전기장의 단위는 뉴턴 퍼 쿨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기장의 방향은 항상 단위 양전하, 즉 단위라는 건 크기가 1인 거죠. 양전하니까 플러스 1쿨롱의 전하가 받는 힘의 방향이 전기장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전기장을 구하라 라고 하면 그 지점에 플러스 1쿨롱의 전하가 있다 라고 생각하고 그 플러스 1쿨롱의 전하가 받는 힘의 크기와 방향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점전화 주위의 전기장을 살펴보면 플러스 양전화 주위의 전기장은 플러스 전하를 중심으로 밖으로 퍼져 나가는 모양이 되고 마이너스 전하 주위의 전기장은 이 전하 중심으로 들어오는 방향의 전기장이 됩니다. 이 전기장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플러스 1쿠롱을 내가 원하는 지점에 놓았다라고 생각하면 이 전하가 받는 힘의 방향, 그쵸? 이 전하가 받는 힘의 방향이 전기장의 방향입니다. 그런데 얘는 서로 같은 종류의 전하니까 청력을 받아서 멀어지겠네요. 그래서 전기장도 멀어지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라고 알 수 있고 그때 작용하는 전기장의 크기는 이와 같습니다. 음전화 주위에서도 전기장의 세기는 마찬가지인데요. 플러스 1쿨롱을 놓아보면 됩니다. 플러스 1쿨롱을 놓으면 플러스 1쿨롱은 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핵 쪽으로 움직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공간의 전기장의 방향은 여기 안쪽으로 마이너스 전하 중심의 전기장은 중심으로 이렇게 전하 모이는 방향의 전기장이 형성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하 플러스 Q로부터 R만큼 떨어진 곳에 있는 전하 Q의 어떤 정기적인 상황을 우리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플러스 Q 전하가 이쪽에 있어요. 플러스 Q 여기에서 R만큼 떨어진 지점에 스몰 Q 이 지점에 스몰 Q의 전하가 있을 때 우선 차근차근 제일 처음에 우리가 찾는 것은 전기력의 크기입니다. 그럼 이 전하가 받는 전기력의 크기는 쿨롱의 법칙에 따라서 K, 이 두 전하 사이의 거리 R제곱분의 저 라지 Q와 스몰 Q로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전하 스몰 Q가 있는 곳에서의 전기장의 세기를 구하라. 전기장은 E는 Q분의 F입니다. 그쵸? E는 Q분의 F, 거꾸로 돌리면 F는 QE가 되겠습니다. 그쵸? Q분의 F니까 F에서 힘의 크기를 구하는 F에서 Q만큼 나누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점전하 Q가 있는 곳에서 전기장의 세기는 KR제곱분의 Q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하 Q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은 전하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만약에 이와 같이 전하가 플러스 Q와 같은 종류의 전하라면 받는 힘의 방향은 전기력과 전기장 모두 같은 방향으로 이 플러스 Q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플러스 Q와 반대 전하인 마이너스 Q라고 가정하면 이 마이너스 Q의 전기력의 방향은 이쪽 대전체를 향하는 방향, 이 방향이 되지만 전기장의 방향은 전기장은 항상 플러스 1쿨롱을 놨을 때 걔가 받는 힘의 방향이기 때문에 항상 이 플러스 라지 Q에서 멀어지는 이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정리하면 전기력과 전기장의 방향이 서로 반대인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간단한 예제를 풀어볼까요? 전하량이 Q인 전하에서 R만큼 떨어진 곳에 있는 전기장의 세기가 이제로더라. 이때 전하량이 2배, 전하에서 거리가 또 2배 멀어진 곳의 전기장의 세기는 얼마인가? 전기장은 아까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Q분의 F. 그쵸? Q분의 F니까 여기에서는 전하량이 우선 2배 이 Q가 됐고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거리가 2배가 되면서 4분의 1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기장의 세기는 2분의 처음에 절반 2분의 1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전기력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력선은 전기장을 우리 전기장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전기장을 눈에 볼 수 있는 상황으로 나타낸 걸 말합니다. 더 얘기하면 전기장 속에서 플러스 전하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을 연속적으로 이은 선을 말합니다. 전기력의 방향. 그래서 이러한 전기력선의 특징은 항상 방향은 플러스 전하에서 나와서 항상 플러스 전하가 받는 힘의 방향이 되더라. 항상 플러스 전하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플러스 전하에서는 항상 나오는 방향의 전기력선만 있고 마이너스 전하에서는 항상 들어가는 방향의 전기력선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둘은 서로 만나거나 교차하거나 나누어지거나 더해지지 않습니다. 완전 각각이 별개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려진 전기력선이 조밀한 구역일수록 빽빽하게 존재할수록 전기장이 셉니다.
전기력선의 한 점에서 그은 접선 방향은 우리가 늘 했던 것처럼 그 점에서 전기장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전기력선의 모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점전화를 살펴보면 플러스 전화인 경우에는 항상 플러스 전화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의 전기장이 작용하게 됩니다. 마이너스 전화인 경우에는 항상 마이너스 전화 쪽으로 움직이는 방향으로 전기장이 형성됩니다. 당연하겠죠. 마이너스 전화가 있으면 어딘가에 단위양 전화 플러스 1쿨롬이 있으면 당연히 인력에 의해서 끌려오는 방향이니까 전 방향으로 끌려오는 방향의 전기력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전하의 부호가 같은 경우, 플러스로 같은 경우에는 두 전하에서 모두 나가는 방향의 전기력선을 그릴 수 있고, 두 전하가 모두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모두 다 들어오는 방향의 전기력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전하의 부호가 다르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되어 있으면 플러스에서는 전하가 나가고 전기력선이 나가고 마이너스에서는 전기력선이 들어오는 방향으로 전기력선을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전기력, 전기장, 전기력선에 대해서 잘 이해하셨나요? 퀴즈 수 1단계 7차시 물리학 전기력과 전기장 단원에 대한 학습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